번째 위장 기능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필드에서 이제 건강식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소비자분을 만나 뵙죠. 한국인들의 첫 번째 많은 질병들이 위장 장애예요. 그분 소비자분의 위장 기능이 안 좋은 이유를 저희가 잘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들으시면서 이분의 어떤 점 때문에 위가 안 좋은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위기능이 위염이나 식도염 이런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원인이 있지만 오늘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분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그분의 식습관을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첫 번째 식습관 중에서도 뭘 먹느냐예요. 한국인들은 특히나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하죠. 발효가 된 매운 음식은 괜찮지만 한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겉절이, 김장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이제 너무 김장철에는 제가 어떤 약사분한테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장염약이나 위장약이 팔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방 한 김치가 맛있으니까 계속 이제 이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커피. 저희가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 먹으면 이제 입천장이 까지죠. 저희 식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너무 뜨거운 거를 드시다 보면 아주 약하게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닿아서 만성적인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먹느냐예요. 제때제때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바쁘신 분들은 사실 이제 뭐 직업 특성상 저는 제때 못 먹어요 하시면 사실 그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제때 식사를 하시고 제때 주무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거든요. 한국인들 뭐 요즘에 보면은 TV에 음식 관련 프로들이 너무 많죠. 거의 대부분 밤에 하는 것 같아요. 야식이나 과식 이렇게 잦은 야식과 또 폭식 이렇게 하시면 위가 정말 많이 부담이 돼요. 보통 위는 위에서 음식물이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소화가 돼요. 근데 주무시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위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 기능이 서서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먹느냐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먹느냐예요. 저희 리뉴메디에서는 조리법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드릴 것은 조리법은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먹느냐, 천천히 먹느냐, 빨리 먹느냐. 저희 하루 동안 저희가 입에서 나오는 침의 분비량이 보통 1.5리터가 분비가 되거든요. 그게 입을 살균도 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기능은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내려보내기 위함이에요. 음식물을 살균도 하고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거는 이제 전분으로 분해해서 엿당으로 만들어서 소화 과정에 전처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위로 보내줘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거의 위산이 적게 나오는 저산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가 부담스럽지 않게 많이 꼭꼭 씹어서 위로 넘겨줘야 해요. 그래야지만 위 기능이 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식사하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빨리 드시더라고요. 10번도 채 씹지 않고 드시는 분, 제가 늘 잔소리처럼 얘기해요. 늘 그렇게 씹기 힘들면 첫 숟갈이라도 50번을 씹어라. 그러면 위가 이제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얼마나 먹느냐예요. 이게 제일 힘들죠. 사실 위에 3분의 2 정도만 딱 채워서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식습관만 완벽하게 고쳐도 사실은 병원 약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장천공이나 뭐 이런 심각한 궤양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제품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의 분비량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의 90%가 저산증이에요.
위에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제 소화를 시켜서 모든 이제 소화 효소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 내의 pH가 1에서 1.5예요. 이 pH를 맞출 때까지 좀 어렵지만 가스트린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돼서 저희가 이제 염산이나 펩신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요. 가스트린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저산증으로 이제 고생하셔서 소화가 안 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위는 그래도 이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서 십이지장으로 내려 보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위산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너무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위산에 위벽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궤양이나 이런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산이 분비가 안 되어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너무 속이 쓰리니까 병원에서 이제 제산제 같은 거를 사서 드시거든요. 그러면 위산은 염산, 산이에요. 산, 부식을 시키는 산. 그러면 여기 위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윗밸브, 식도와 밑에 유문이라는 곳이 이제 개폐 활동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딱 닫혀서 소화를 시켜서 십이지장으로 이제 딱 열려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개폐 활동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소화가 더디게 돼서 계속 염산에 노출되어 있으면 윗밸브, 아랫밸브가 이제 부식이 되겠죠. 그게 이제 위로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고 밑으로는 십이지장 궤양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작게 글씨를 써놨는데 보이시나요? 저산증의 해결 방법이 비타민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은 비타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대부분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한 1700년대 영국 해군 역사를 보면 나와요. 바다가 세력을 일찍이 잡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해군이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바다에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군인들이 있다 보면 신선한 야채나 채소를 먹지를 못해서 젊은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그 배에 있던 그 제임스 린드라는 그 군의관이 어떤 전쟁에서 이제 체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이 여기 죽어가는 군인들에게 레몬즙을 짜서 먹였는데 다 죽어가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17세기,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다에 신이 노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시대에 이 군의관이 이런 학문적인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270년이 지난 지금도 법으로 이게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데 이제 항이 있죠. 거기 국제해운법에 보면 사람 수와 또 바다 위에 체류하는 기간 수를 이제 계산하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레몬 박스가 그 숫자만큼 실려야 출항 허가가 나요. 지금도 그래요.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줌으로 소통하는 시대에 배에 레몬박스가 실려야 출항 허가를 내준다는 게 너무 넌센스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비타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비타민은 속이 쓰리고 위험이 있으신 분은 나는 못 먹어. 그거 먹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속 쓰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속 쓰리죠. 왜냐하면 상처가 나 있는 부분에 비타민이 들어가면 속이 쓰려요. 그거는 복용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리뉴메디 멀티비타민 뭐 이런 것들 식사 후에 30분 후에 드시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은 음식물과 함께 섞여서 같이 붙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 다음에 뭐 중금속들, 뭐 정말 위험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해 성분이 들어왔을 때 비타민이 소독도 시키고 위벽이 헝거를 재생도 시켜주는데 그거를 식후 30분에 드시면 당연히 위벽에 닿아서 쓰리겠죠. 그래서 비타민은 무조건 식사 중간에 드셔주셔야 해요. 식사 중간에 드셔주시는 게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도저히 식사 중간에 못 드시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그러면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드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이 음식하고 같이 섞여야 효과를 보는데 소화가 다 된 뒤에 그 뒤에 드시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소비자분들께 비타민을 드시는 그 복용 시기,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간 기능의 저하예요.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쓸개즙이 분비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소화가 이제 더디게 되겠죠. 보통 저희가 소화기라고 하면 저희가 입에서 항문까지, 그러니까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소화기라고 많이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간하고 췌장이 소화기라고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옆에 이제 사진이 좀 불편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좀 그림 그려놓은 사진을 붙여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비지장으로 들어가는 문,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음식물을 이제 위에서 소화가 되면 내려주는데 그거는 음식물의 무게로 유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간에서 나오는 쓸개즙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12지장 앞에서 pH 지수를 맞춰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는 저희가 산도가 폐하 pH가 1에서 1.5예요. 염산이에요, 염산. 위액만 뽑아서 이렇게 밖에서 갖다 놓으면 거의 다 뭐 식물이나 이런 게 녹아내리겠죠. 근데 그 상태로 12지장으로 바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면 자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2지장 앞에서 간에서 나오는 쓸개즙과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pH를 거의 한 7.8에서 8.8로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오면 이제 요거를 12지장으로 조금씩 내려보내거든요. 심장은 1분에 한 72번이 작동을 하지만 위는 1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걸레 짜듯이 비틀어 짰다가 펴졌다가 해요. 엑스레이나 이런 거 이제 위내시경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이만큼이 갑자기 12지장으로 훅 내려가질 않죠.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요. 그게 12지장에서 이제 간에서 나오는 쓸개즙과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가 pH를 맞춰놓고 딱 기다리면 조금씩 이제 꿀럭꿀럭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간 기능이 저하가 되시는 분들은 쓸개즙 분비량이 감소가 되고 또 이제 췌장 기능이 약하시면 췌장에서 나온 효소들이 이 12지장의 pH 지수를 제대로 맞춰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소화가 좀 더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쓸개즙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제가 여기 잠깐 적어놨으니까 시간 관계상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스트레스예요. 영상 하나 보시고 넘어갈게요. 위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뇌에서 장기를 움직이도록 명령하지 않아도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가 운동을 하고 위산을 분비해 소화가 된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을 받게 되면 뇌의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위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분비된다. 이 때문에 속쓰림,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는데 흔히 신경성 위염이라 부르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이거는 제가 소비자분들께 얘기를 드리면 그닥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하셔도 그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하는 자체도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이제 약화가 돼요. 저희 몸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저희 몸을 통제하고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신경계랑 호르몬계인데요. 신경계 중에서도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이 지금 보신 영상처럼 이제 활성화, 항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 몸은 느끼냐면 산속에서 호랑이를 딱 만났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이 난 상태로 느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킬 여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소화기관은 딱 스톱을 하고 모든 효소나 소화액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36개 주랭랑을 쳐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붙어서 싸우든지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말 신비로운 게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모든 신경들은 스톱을 시켜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저도 사실 지금 입이 되게 말라요. 이것도 지금 강의하는 것도 저한테는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몸에서 나오는 분비액들이 다 이제 말라요. 스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음식물이 위가 움직이질 않고 이제 딱 굳어서 가만히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화가 더디가 되면 부패가 돼요. 그 위 안에서. 부패가 되면 이제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이 느끼는 위 기능 장애의 불편함은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불편한 것보다 가스가 차서 그 공기가 이동하지 않아서 느끼는 불편감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트름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시는데 공기가 이동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저희 왜 보일러 고장이 나면 이게 순환이 안 되면 들어보셨나요? 이제 보일러 수리공 분이 오셔서 이제 에어를 뺀다고 하잖아요. 저희 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공기는 모든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이 스트레스는 이제 가장 저희 위 기능 장애의 적이지만 이것 또한 약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의 스트레스도 좀 들어주셔요. 뭐 좀 들어주시면 어때요? 들어주시고 스트레스가 좀 풀렸다 하면 또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 고객분이 예민한 성격인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성격인지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번째는 약물과 음주 흡연이에요. 뭐 약물은 익히 아시겠어서 넘어가겠고요. 음주도 마찬가지. 속 쓰리죠. 술 많이 드시면. 근데 제가 오늘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흡연, 담배예요. 담배 한 개피가 한 4시간 정도의 혈관이 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한 모금 딱 이제 들이키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일시적으로 확 수축을 해요. 근데 그 수축한 게 4시간을 가요. 그러면 보통 피우시는 분들이 한 갑 정도를 피우시더라고요. 한 갑으로 치면 20갭이에요. 그러면 80시간이 혈관이 이제 좁아져서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지금 이완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웅크려진 혈관으로 무슨 혈액순환이 돼서 산소와 영양분이 다 이렇게 날라다 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위 기능은 망가져요. 이 담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백해무익한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신 분들도 이제 담배를 피우시면 뭐 아시다시피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경화가 돼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 혈압약을 드시면 뭐 하겠어요? 계속 이제 혈관이 수축이 이렇게 돼서 하루 종일 이제 수축이 이렇게 되어서 있기 때문에 담배는 끊으시라고 권유를 하시던지 아니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다른 원인도 많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위 점막이 재생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피부에 재생 주기는 다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28일이죠. 근데 속 피부, 그러니까 저희 여기 콧구멍, 입, 식도, 안에 내장, 순환계 모든 게 이게 속 피부거든요. 이런 속 피부의 재생 주기는 보통 3일에서 5일이 걸려요. 근데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위가 헐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재생이 느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음식은 드셔야 하니까 그 위산에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필수고요. 또 2번째는 이제 위장관계 혈류순환 장애예요. 위도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피를 갖다가 써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노화로 인해서 당연히 손발도 저리고 머리로도 피가 안 가고 그렇지만 이제 젊으신 분들은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피가 잘 순환이 되지 않고 피가 모자르기 때문에 위장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빈혈의 증상 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과 이제 뭐 위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체온이라든지 보통 이제 몸이 차갑거나 이제 체온이 저하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위장 장애를 이제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을 만났을 때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그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들으시고 거기에 메모를 하셔서 저희 제품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품들을 이렇게 솔루션을 주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짜본 거는 그거예요. 이 책 다들 사셨나요? 양자 측정 공명 분석기. 여기 보시면 이거 무조건 사셔야 돼요. 리뉴메디 사업자라면 리뉴몰에 가면 이걸 팔거든요. 무조건 사서 공부를 하시면 사실 이 책만 한 권 공부를 다 하셔도 소비자들 만나서 상담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각 질환마다 계속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멀티비타민. 네. 사람들이 비타민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리뉴메디 제품에는 이렇게 멀티비타민이 따로 나와 있지만 모든 제품 중 성분을 자세히 보시면 기본적인 비타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그런 미량 원소들 그런 것들이 비타민이 첫 번째로 잘 채워져 있어야 제가 먹는 영양분, 칼슘이나 뭐 유산균이나 아니면은 뭐 관절약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양자 측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타민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첫 번째로 비타민 먼저 채워 드리셔야 돼요. 비타민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성분들이 그만큼의 제값을 못하겠죠.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도 보시면 모든 기능의 제품에 항상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은 기본이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대장 기능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굿닥터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면역에 좋은 이뮤노, 그 다음에 위점막에 좋은 단백질, 그 다음에 간 이렇게 제가 제품을 짜봤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뮤노에 대한 성분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차가버섯, 노니, 모링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뮤노에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노니, 차가버섯, 모링가에 뭐가 다 들어있나요? 항균, 항염, 소염, 진통, 소화작용을 돕는다, 통증을 완화시킨다, 위장장애를 완화시킨다. 이게 정말 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과잉으로 오는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권하시면 안 돼요. 일반 보편적인 분들한테는 이제 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제품을 권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간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 바로 간입니다. 무게가 약 한 1.2kg 정도 되고요. 인체의 화학공장이라고 불리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기능과 함께 이제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소도 만들고 간이 하는 일이 한 5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간 인대를 중심으로 이제 좌엽과 우엽, 특히 혈관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간 색깔이 이제 젓갈색을 띠죠. 간으로 가는 혈관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간 문맥과 간 동맥. 간 문맥으로는 이제 풍부한 영양분이 포함된 이제 혈액이 들어가고요. 간 동맥으로는 이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간의 해독 작용이죠.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들이 이제 들어오면 간에서는 이것을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단백질 분해로 생긴 이제 암모니아, 여기 파란 점들이 암모니아예요. 근데 이 암모니아가 이제 요소로 바뀌어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이 암모니아는 간세포를 공격하고 우리 몸의 온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아주 지독한 독성을 가진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간 기능이 떨어져 심각하신 분들은 이 암모니아 때문에 축적이 돼서 간성 혼수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은 청소부 역할도 아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균을 잡아먹는 쿠포세포. 쿠포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유산균. 광고에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에서 유입된 세균을 파괴하고 이제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세포예요. 근데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이 쿠포세포도 제 기능을 역할을 못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해독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을 생산해내는 생산자이기도 해요.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이제 혈액 이런 응고운자와 알부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간경화 같은 질환의 증상들이 오면 피가 멈추지 않죠. 그리고 멍도 잘 들고 이제 이렇게 복수가 차요. 그리고 이제 간은 할 일이 다 끝난 이런 호르몬들, 적혈구가 이제 할 일이 다 끝났어요. 한 넉 달, 120일 가량의 이제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120일 가량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게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그 파괴하는 적혈구를 재활용하는 역할도 이제 간이 하죠. 근데 이 빌리루빈이 제 기능을 못해서 몸에 쌓이면 이렇게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이게 눈동자 보시면 흰자가 이제 하얗지가 않고 노래요. 얼굴도 노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영양분이 들어오면 이제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지방이 쌓이면 이렇게 지방간으로 이제 간세포가 파괴가 돼요. 보통 간 무게의 5% 이상이면 이제 저희가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양자 측정을 하면 지방간도 다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 5일의 기적 당독소 디톡스를 이제 시켜주시는 게 적정한 방법 같아요. 그래서 간 기능은 이제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이제 이렇게 저희 리뉴메디 단백질 이런 단백질 이제 식물성 단백질 왜냐하면 필수 아미노산하고 항산화 성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간세포 재생에는 이게 더 훨씬 탁월해요. 그래서 간 기능에 좋은 리뉴아이, 그 다음에 독소를 빼주는 리뉴셀, 단백질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그분 간 기능의 상태에 따라서 심각하지 않으시면 이제 오토십은 저희가 오토십이 이제 보통 많이 하시죠. 그러면 굿닥터와 이제 뭐 리뉴아이, 비타민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배합을 하셔서 제품을 권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번에 리뉴아이 신제품도 나왔죠. 눈이에요, 눈. 망막 질환 중에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있어요. 건성과 습성이 있는데요. 이 황반은 보시다시피 망막에서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빛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카메라로 치면 필름 역할에 해당하는 신경 조직을 이제 저희가 황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상적인 분은 이렇게 똑바로 보이지만 황반 변성이 이제 진행이 되거나 이미 앓고 계시는 분들은 중간이 이렇게 시야가 가려져서 안 보인다거나 선이 이제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죠. 건성환방 변성은 망막 밑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여서 서서히 시세포 기능이 저하되는 거고요. 이 습성이 굉장히 이제 급성으로 되는 황반 변성인데 되게 위험해요. 출혈과 부종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실명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황반을 보시면 황반은 저희가 이렇게 각막이나 이런 것들로 수술적인 치료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뒤쪽, 머리 뒤쪽에 있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눈에 좋은 제품을 먹어서 유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안과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시죠. 눈은 한번 나빠진 거는 되돌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시력과 이런 모든 눈 건강을 지금 예방하는 게 가장 큰 치료 방법이에요. 이 황반부에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노폐물, 드루젠이란 노폐물이 끼어가지고
시세포의 영양 공급을 아예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차단이 전체적으로 다 되진 않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은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황반 변성이 되게 무서운 병이라고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나는 눈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눈에 좋은 영양제,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 영양제들을 꾸준히 정말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습성은 신생 혈관을 동반해서 이 혈관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물이나 찌꺼기들이 나와서 갑자기 눈이 이제 실명이 될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암슬러 격자 제가 여기 올려놨거든요.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두 눈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쪽씩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눈이 잘 보이면 한쪽 눈이 황반 변성이 와도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씩 검사를 하셔서 이게 휘어 보인다거나 이러면 이제 병원을 이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자료들은 갖고 계시면서 소비자들한테도 한 번씩 이제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눈 건강, 저희가 눈의 얘기했던 당독소죠. 시신경과 신장에 가장 많은 당독소가 붙어요. 그래서 빨랫줄에 당독소가 너덜너덜 붙어 있으면 이게 늘어져서 시신경이 눌려서 이제 시력이 점점 퇴화되죠. 그래서 뭐 말할 것도 없이 굿닥터는 기본이고요. 이제 이런 리뉴 아이,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더 신제품이 나온 알티조 오메가3 단백질, 비타민도 기본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박스에 이렇게 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여기 리뉴아이의 성분, 루테인의 기본 성분, 지아잔틴의 기본 성분이 마리골드 추출물, 그 다음에 비타민 A, 아연, 셀렌,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부원료가 있고 저희 메디프 바이오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있죠. 여기 AX17이라는 기술.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신경보호 및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리뉴메디 정말 대단합니다. 눈은 분명히 돌릴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 꾸준히 먹으면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신경 회복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 MF201 눈 건강과 관련된 간의 회복에 도움을 줄 눈과 간은 짝꿍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런 아주 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 여기 보시면 오메가3도 저 이번에 출시된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어요. 그게 식도에 들러붙어서 못 먹겠어요.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 모든 불편함을 싹 한 방에 해소를 했죠. 중금속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엔초비 100%. 그 다음에 식물성 캡슐을 이제 사용을 해서 캡슐을 드시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잘 삼키실 수 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비린내가 올라오지 않는 레몬 향도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혈압이에요. 이제 다니시다 보면 고혈압 약을 거의 뭐 10분 중에 대여섯 분은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뭔지, 왜 생기는지 그 이유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혈압이란 무엇인가? 아시는 분이 그냥 혈압이 높은 병 아니에요? 왜 생겨요? 이런 걸 잘 모르시길래 고혈압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제 혈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쉽게, 최대한 쉽게 재밌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몸에 모든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순환계라는 게 있어요. 순환계. 우리 몸의 모든 장기라든지 몸의 일부들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를 제가 집이라고 할게요. 각 개인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자를 하나 배달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하행선을 동맥, 그리고 물자를 배달하고 올라가는 상행선을 정맥, 그리고 부산의 각 골목마다 있는 이걸 모세혈관이라고 할게요. 하지만 이게 혈압이 높으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비유를 하자면
혈관의 압력 중에서 주로 동맥압을 저희가 혈압이라고 불러요. 고혈압이다 하는 거는 정맥압이 아니라 동맥압.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왜 동맥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심장에서 우리가 피를 빡 짜죠. 그거를 이제 각 가정에 상수도 다 연결되어 있으시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있는 물펌프. 물펌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싱크대에서 물을 틀면 나오는 곳을 상수도, 이걸 동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화장실이나 싱크대나 쓰고 남은 물이 내려가는 곳을 하수도, 이제 정맥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왜 동맥압에 혈압이 중요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하수도가 넘쳤어요. 물론 불편하고 더럽고 냄새 날 수는 있겠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물이 들어오는 상수도가 막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죽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혈압을 이제 동맥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맥압은 보통 120에 80. 그 다음에 정맥압은 대개 10 이하예요. 뭐 한 3에서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 이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동맥압, 우리가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120에 80, 이게 뭔지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심장에서 피를 빡 한번 짤 때 나오는 그걸 수축혈압이라고 하죠. 그거 이제 저희가 12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짤 때 말고 안 짤 때 이완기 혈압, 이걸 저희가 이제 80이라고 해요. 이제 고혈압이 뭔지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고혈압의 원인, 본태성 고혈압 많이 들어보셨죠? 본태성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본래 그렇다, 체질이다,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너무 이제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서도 그렇게 많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본태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성 고혈압이 있는데 2차성 고혈압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훑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 신장이 좋지 않거나 노화, 비만, 알코올 흡연 굉장히 많은데 거의 90%의 질환들이 이제 본태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전이에요. 유전. 그냥 이제 부모님의 유전. 인자를 타고난 거죠. 그리고 보통 백인보다는 흑인이 더 고혈압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유전이라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노화, 그 다음에 소금. 유전이라는 증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력, 인종 간의 차이, 이거는 이제 확실한 유전이라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노화는 이렇게 동맥, 나이가 들면 혈관이 노화되고 동맥이 딱딱해서 경화가 일어나고 그럼 탄력이 없어지고 당연히 탄력이 없어지면 혈관이 늘어나지 않아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저희가 마당에 물 줄 때 호스로 그냥 이렇게 줄 때와 손으로 꽉 눌러서 줄 때는 물줄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제 경화가 되면 이렇게 압력이 증가해서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다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건데요. 이건 소금을 드신다고 모든 분들이 이제 다 뭐 고혈압에 걸리시는 건 아니고요. 소금을 분해해서 배출하는 거에 유전적인 원인이 있으신 분들만 이제 소금을 드시면 고혈압이 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배설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액 속에 소금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물을 많이 드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증상, 고혈압의 증상. 없다. 네,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있어요. 고혈압의 증상이 물론 있지만 뭐 뒷목이 좀 뻐근하거나 약간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바쁘잖아요. 뭐 약간 머리가 뻐근하고 뭐 어지럽고 이런다고 병원 가서 나 고혈압인지 체크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병원을 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고혈압은.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위로 치면 이제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궤양은 굉장히 아프잖아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당장 병원에 가요. 하지만 위암 같은 경우에는
2기, 3기까지 진행이 될수록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증상이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없는 게 좋은 건가요? 증상이 없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편이라 소비자분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혈관 계통의 이제 모든 병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룰루랄라 걸어 나가다가 1시간 뒤에 탁 쓰러져도 그 전에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심장도 저희가 돈이 많으면 갈아 낄 수 있고, 간도 자르면 재생이 되고, 위도 요즘에는 다 그렇죠. 눈도. 하지만 우리 몸의 혈관은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혈관이 12만 킬로나 된다고 해요. 12만 킬로 상상이 되시나요? 등치가 큰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킬로, 지구 2바퀴 반. 지구 2바퀴 반을 돌리고도 남을 정도의 혈관들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식을 해서 쓴다거나 아직 의학적으로는 그런 게 뭐 아직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혈관을 내가 잘 관리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늘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여쭤보셨으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내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아니면 방치하고 사셨는지. 아프지 않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무서운 게 혈압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은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제 읽어보시고요. 비약물적 치료 방법, 이제 체중 감량, 저염식, 그 다음에 칼륨 섭취, 운동, 알코올 섭취 감량.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고혈압이신 분들 그냥 딱 만났을 때 나 혈압 이제 고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그냥 리뉴메딕 오일의 기적 시키시면 돼요. 시키시고 그 뒤에 여기 보시면 병원에서 주는 고혈압 약은 치료약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사망하지 않게 혈관을 이렇게 그냥 유지해 주는 거지 절대로 치료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혈압 약을 계속 장기간 복용을 하면, 고혈압 약이 뭐예요? 혈관을 강제로 부풀리는 약이에요.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게. 그러면 저희가 고무풍선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풍선을 한번 불었다가 바람을 뺐어요. 그럼 그 풍선에 이제 얇은 그 풍선이 원래 그 두꺼운 풍선처럼 되어 있지 않죠. 흐물흐물해지죠. 그게 이제 고혈압 약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간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하시면 혈관은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 120까지 올라가요. 한번 심장에서 팍 짤 때. 그러면 그 120의 압력이 어느 정도냐면, 의학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의사분들이 수술하다가 이제 혈관을 딱 잘못 건드리면 피가 어떻게 돼요? 천장까지 솟구쳐요. 그게 120의 압력이에요. 근데 보통 혈압이 140, 심지어 170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그 높은 압력이 계속 내 혈관에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터지든지 이제 심장에서 터지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체중을 빼셔야 돼요. 체중을 빼시고 너무 짜게 드시는 분들은 조금 저염식을 하시고 운동하시고 이제 술 끊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혈압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솔루션을 드립니다. 굿닥터와 이제 혈관을 다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리뉴서큐, 그 다음에 크릴오일. 여기는 퀀텀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2개 중에 그냥 하나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혈관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 찌꺼기들을 다 빼주는 저희 이제 지아오굴란. 그 다음에 카페 보이차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처방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당뇨 환자가 지금 500만 명이 넘었어요. 이제 당뇨 전 단계까지 치면 아마 고혈압 환자만큼 이제 한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당뇨는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제 뭐 먹어도 배가 고프고 소변도 많이 나오고 소변으로 당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기고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당뇨가 왜 생기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많이 못 뵀습니다. 그냥 뭐 혈관에 포도당이 올라가는 병이니까 뭐 당이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질 것이고,
그런 끈적끈적한 피들이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관이 고장이 나서 뭐 눈도 몰 수 있고 다리도 절단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한 당뇨병은요, 사실은 당이 많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당이 많아지는 병이 아니라 당이 혈관에만 많고 우리 몸에는 당이 부족한 병이 이제 당뇨병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당뇨병은, 당뇨병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1형, 2형, 기타, 임신성. 뭐 임신성 당뇨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임신했을 때 잠깐 나타나는 거고, 다른 거는 이제 다 빼고요. 거의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99%가 앓고 있는 2형 당뇨병에 대해서만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90%가 아니고 99%예요. 그래서 이제 비만 또는 과체중, 인슐린 감수성 저하와 이제 인슐린 결핍,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당뇨의 3대 원인, 고혈압하고 너무 비슷하죠.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고혈압에서 당뇨, 당뇨에서 신부전, 신부전에서 이제 여기 이제 심장, 뇌, 그래서 사망. 이게 사실 밟아가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를 이렇게 쫙 펼쳐서 보면 일단 이게 내장 지방이 보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모든 장기들이 당뇨와 연관된 장기들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다 펼쳐봤어요. 여기 뇌,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장기들은 그냥 세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관, 췌장, 배설하는 신장, 그 다음에 지방, 근육, 간, 이제 중간에는 이제 혈관이에요. 음식물을 먹어서 이제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이제 소화가 돼서 이제 혈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혈관 안에 포도당이거든요. 그럼 이제 인슐린이 이제 나오죠. 일을 하러. 나와서 이 인슐린이 이 포도당들을 각 기관 장기마다 이제 보내줘요. 여기 보시면 다른 장기하고 뇌는 이제 제가 소비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뇌는 굉장히 고급진 장기이기 때문에 다른 건 절대 쓰지 않아요. 포도당만 써요. 얘네는 즉각적으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장기들이고요. 여기 보시는 간, 그 다음에 근육, 지방들은 이제 혈관에서 보내준 포도당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하는 저장 창고예요. 간과 근육은 글리코겐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방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필요할 때는 이제 다시 꺼내 쓰고, 이제 혈관의 혈당이 너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딱 끊기면서 다시 각 장기에서 혈관으로 보내주고, 또 혈당이 올라가면 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각 장기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하루 종일 우리 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당뇨가 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너무 에너지가 과잉이 돼서 지방으로 아까 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방에 음식물을 저장할 방이 다 찼어요. 꽉 찼어요.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도 지방에는 더 이상 들어올 방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무시를 해요. 아, 왜 자꾸 보내? 다 찼는데 들어올 데 없어. 그냥 그만 가 하고 이제 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보내도 반응이 없어요. 내가 잘못 보냈나? 하고 계속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5개가 오면 5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방이 다 찼기 때문에 4개가 들어가고 또 3개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자동차가 지체돼서 꽉 찬 것처럼 이제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가셨나요? 너무 많이 먹어서, 지방이 너무 뚱뚱해져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다가 나중에는 췌장도 지쳐서 이제 인슐린을 더 이상 분비를 못하게 되면 제2형 당뇨도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제1형 당뇨처럼 밖에서 인슐린을 넣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형 당뇨병의 이제 경과 상황을 보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죠. 분비가 되다가 계속 분비가 되다가 이제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어느 순간 이게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복 혈당하고 식후 혈당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혈관 안에 이제 이런 노폐물들이 쌓여서 이제 일으켜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눈에 쌓이면 이제 눈이 실명이 되고, 신장에 쌓이면 여기 옆에 사진처럼 혈관을 이제 혈액을 투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이제 다리로 혈관이 막히면 이제 상처가 생기면 아물지 않아서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도 오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끝까지 혈관이 안 가기 때문에 발기부전 이런 상황까지 와요. 그러면 여기 밑에 혈관 요거 세 가지를 보시면 혈관 안에 노폐물이 이제 점점 콜레스테롤 같은 게 쌓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지방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순간 터지면 이제 피딱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밝혀졌죠. 이렇게 혈관을 막는 혈관을 막고 혈관에 상처를 내고 상처가 난 곳에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노폐물들이 들러붙어서 끼이는 그 모든 주 원인이 최종 당화산물 AGE라는 거예요. 리뉴메디 사업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는 뭐 당이 많아져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혈관에 쌓여서 혈관이 막히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혈관 벽 안에 쌓여 있나요? 아니죠. 혈관 벽 안쪽에 쌓여 있어요. 벽 안쪽에. 이 최종 당화산물, 단백질에 당이 들러붙은 이 AGE가 다니면서 혈관에 스크러치를 해요. 그러면 그 혈관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노폐물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노후된 노후된 이런 수도관 같은 거랑 너무 똑같죠. 이거는 긁어낸다고 긁어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당독소가 분해되지 않으면 그냥 뭐 크릴 오일 먹으면 되겠지, 뭐 혈관 청소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청소가 되는 혈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당뇨이신 분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런 보조식품을 잘 챙겨 드시면서 혈관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자, 여자 이런 발병률도 나오죠. 나이가 들수록,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노후되니까요. 오래 써먹었으니까 당연히 찌꺼기들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자료를 하나 넣었어요. 예전에는 1970년대는 못 사는 사람들은 당뇨에 걸릴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기나 이런 고단백질의 음식들을 먹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이제 국민 총소득이 올라가면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같은 그래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병을 부자병,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황제병 이렇게. 근데 최근에 바뀌었죠. 최근에는 부자면 부자일수록 당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뇨랑 고혈압, 그 다음에 위, 장, 간,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오늘 짧게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필드에서 만나실 때 가장 많이 만나시게 되는 유형들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혈압이 뭔지는 아시고 상담을 하셨으면 해서, 당뇨병이 뭔지는 알고 상담을 하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당뇨병도 이렇게 세 줄로 제가 요약해 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뇨에는 아시다시피 당화혈색소 수치를 당뇨약보다 더 빨리 떨어뜨리는 저희에겐 굿닥터가 있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근데 그거를 박명규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당뇨약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하는 임상 실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래서 굿닥터와 이제 세포에 독을 빼주는 리뉴셀, 그 다음에 당뇨병이신 분들은 보통 이제 체지방이 많아서 더 이제 심각한 합병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페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에너지 그린 체지방 분해에 탁월하죠. 그리고 지아오굴란, 그 다음에 비타민은 필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저희 저항성 전분이 들어가 있는 슬림블루, 단백질이죠. 왜냐하면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항성 정분이 식이섬유는 아니지만 대장까지 소화가 되지 않고 내려가서 식이섬유 역할까지 해줘요. 그래서 배설까지 잘 하게 해주기 때문에
당뇨이신 분들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들으실 거예요. 당뇨이신 분들은. 당뇨의 병 특성상 고집이 워낙 세서.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상담하셔서 이렇게 그분들의 고혈압이나 당뇨나 위장이나 뭐 간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좋아지면 자연히 소개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리뉴메디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새기고 일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0과 1의 차이.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능성 0%의 사람이다. 하지만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나는 가능성 1%의 사람이 된다. 그 1%가 모여서 이제 100%가 되겠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0이면 어떤 숫자가 와도 나는 0이에요. 하지만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해서 1이 되면 거기에 곱해지는 숫자에 대해서 나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학적으로 0과 1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는 했지만 시간도 좀 촉박했고 좀 어렵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뭐 잘 알지는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듣고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들여다보시고 2번 들여다보시고 하다 보면 누구를 위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몸, 내 건강을 챙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은 최선이 아닌 혼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리뉴메디 제품이 물론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저는 막 미쳐서 먹고 있고 너무 좋다고 거품을 물어도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품에 대한 100% 확신, 이걸 먹으면 정말 좋아진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제품을 뛰어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선이 아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상담을 합시다. 저도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저희의 에너지에 리뉴메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부족하지만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됐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많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전문가 플라티늄 이현수 사장님의 증상별 제품 전달 방법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수 강사님 정말 애쓰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직 공부거 해지하지는 마시고요. 질환과 증상의 원인 그리고 솔루션 제가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맞춤식 프로그램을 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시골의 할머니들도 전문가에게 지갑을 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정말 공부가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측정기 책을 저도 사놓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고 정말 따뜻한 봄이 왔죠. 불금 그리고 주말 동안은 힐링 그리고 충전하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 이룸그룹의 조회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8일 골드 현정임 사장님의 미국 비즈니스의 기획 미국 비즈니스에 관련된 조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시작하는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마법의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 해주시고요. 리뉴 화이팅 된다 예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네. 리뉴 파이팅! 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최고였습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